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6일 오후입니다. 여기는 연무대, 논산 연무대입니다. 이 하우스는 동영상으로 여러 번 올렸었는데요. 오늘 한 열흘 만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오늘 최고로 많은 수확이 나왔다고 하네요. 한번 앉아서 볼까요? 과가 엄청나게 비대가 잘 되고 있네요. 잎색은 좀 진하고요. 키는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 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잎을 내려봐도 꽃대를 덮지를 않아요. 과는 여기 있고, 아무리 당겨봐도 잎색은 조금 진하네요. 그런데도 팁번은 없어요. 한번 해를 던지고 볼까요? 예. 전부 다 특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효소 농법을 그 전부터 했었거든요. 이 농가는요. 이게 부모님 세대부터 해서 지금 이제 아들이 이어받고 있는데요. 확실히 어머님이, 아버님이 옆에서 코치를 해주니까 농사를 굉장히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마방 꽃대는 이렇게 쫙 지금 빳빳하게 서 있네요. 지금 꽃대 길이는 지금 현재 한 뼘 정도 되네요. 꽃대 길이는 한 뼘. 이하방은 한 뼘이 넘고, 지금 현재 삼하방은 한 뼘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하방 꽃대도 이렇게 보면 사하방 꽃대들이 보이네요. 사하방 꽃대.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키는 작아도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힘이 좋을수록 꽃대도 빳빳하게 쓰거든요. 비료 농도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힘이 좋고 잎색도 진하고 과 비대도 잘 되고. 실제로 보게 되면요, 과가 엄청나게 매달렸습니다. 식구들이 오늘 수확한 것이 보니까요, 1kg짜리로 200박스 이상 지금 담아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최고로 많이 나왔대요. 효소 농법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굉장히 가지런한 모습으로 형태가 이루어지거든요.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료 농사를 짓게 되면 키가 만약에 많이 크게 되면 주기가 힘이 없으면 막 이리저리
뭐 무슨 머리카락 날리듯이 그렇게 막 헝클어진 모습이잖아요. 근데 효소농법은 딱 이렇게 가지런한 모습이 돼요. 꼭 단발머리 깎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형태가 가지런하게 됩니다. 힘이 쫙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형태로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럼 그것이 이 형태가 끝까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키가 크고 줄기가 잎이 꽃대를 덮게 되면 나중에 어떤 흐린 날이 오게 되면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곰팡이병이 오잖아요. 그럼 그 곰팡이병이 한순간에 막 과에 찍히게 되면 엄청나게 곰팡이병으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기하고 꽃대하고 딱 이렇게 분리된 이게 형태로서 이게 유지가 되면 아무래도 곰팡이병이라든가 흰가루 품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보거든요. 꼭 우리가 금방 당장 뭐 얼마큼 투입했으니까 얼마큼 나와야 된다 이런 단순 계산보다는 어떤 형태를 갖춤으로 해서 어떤 병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형태적으로 최소한으로 줄일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소득이라든가 관리상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서량인데요. 누가 이렇게 잎과 줄기를 딱딱 분리, 물론 하려면 하겠지만은 대부분 이런 모습 갖추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서량들 보면요, 이 줄기가 잎이 이렇게 많이 꽃대를 덮고 있어요. 과를 덮고 있어요. 대부분 가보면요. 근데 여기는 딱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농가를 방문할 때 어떤 경우는 효소를 쓰고 어떤 경우는 해조 제품을 쓰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아무 때나 뭐 효소 제품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잠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물에 힘이 없거나 세력이 약하고 또 농가가 비료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심하게 비료를 주게 되면 거기에는 효소를 잘 적용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도 비료가 영양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효소를 주게 되게 되면 금방 빨리거든요. 빨려. 흡수를 해버리고서 빨리빨리 써먹어 버려요. 그러면 그 뒤에 영양적으로 보충을 안 해주면 작물이 어떻게 됐어요? 힘이 빠져갖고 축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비료를 잘 안 쓰시는 농가한테는 제가 효소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소를 쓰는 데는 영양적으로 좀 많다거나 힘이 강하게 너무 강하게 잡혔을 때 그때 효소를 씁니다. 그러면 그 힘을 굉장히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확량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효소를 쓰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힘이 이렇게 좋잖아요. 이런 때는 효소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잎색이 너무 옅고 세력이 힘이 약하고 또 비료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주는 농가한테는 효소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 때는 오히려 해조류 제품을 권합니다. 해조류 제품을 비료랑 같이 주게 되면 줄기에 힘이 생기고 세력이 힘이 좋아져요. 그리고 초세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또 과피대도 되고. 어찌 보면 효소하고 해조류 제품은 똑같이 좋은 제품이긴 하나 특성상 좀 약간 반대적인 특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효소하고 해조 제품하고 작물 관리를 할 때 약간 반대적인 특성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힘이 너무 좋고 넘치고 비료가 많이 들어있을 때는 효소를 쓰고, 힘이 부족하고 세력이 약할 때, 줄기라든가 힘이 약할 때는 그런 때는 해조 제품을 씁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작물에 적용하고 있고요. 농가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떤 때는 해조 제품을 쓰고 어떤 때는 효소 제품을 써야 된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농가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재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논산시 연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